김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이끌려서 50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태양은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빛과 열을 주니까요. 태양이 지구에서 소중한 존재인 만큼 우리는 태양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태양 코로나인데요. 2주 전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가 공동으로 코로나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우리가 매일 보지만 잘 모르는 별, 바로 태양의 비밀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왕성까지 갔다가 네. 다시 태양계의 정중심에 있는 네. 태양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왔는데요. 네. 태양의 어떤 얘기를, 지금 코로나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가 뭐지? 이 네. 생각부터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네, 일단 코로나 하면은 맥주 네, 똑같은 것 같고요. 네. 일단 사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태양이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네.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지구도 없는 네, 거죠. 지구도 없고 이 태양계라는 작은 마을도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냥 간단히만 소개를 드려도 이 태양빛이 없다라면 식물의 광합성이 불가능할 테고, 네, 광합성이 안 되면 지금 우리 지구권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 과학자들도 지금 화성이나 달이나 다른 행성에도 탐사선을 보내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 이 탐사 순위에 밀렸던 존재가 바로 이 태양인데요. 밀렸다기보다는요, 감이 갈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뜨거워서.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학자들도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 와중에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한국천문연구원이랑 나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태양 코로나 그래프라는 그 기기를 가지고서 네. 최근에 이 태양 코로나 관측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좀 태양이랑 이야기랑 같이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관측에 성공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코로나가 뭐길래 그렇게 열심히 관측하느냐, 그 코로나의 존재가 궁금하다는 거죠. 네. 일단 그 코로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태양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붉은색의 불덩이만 있는 것 같지만, 네. 이 태양도 똑같이 지표가 있고요. 나름의 과학적으로 선을 건너온 땅 같은 건 그렇죠. 없지만, 네, 지표가 있는 거고, 네. 지구에 이렇게 대기권이 다양한 층이 있는 것처럼 네. 이 태양에도 대기층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끄트머리에 있는 네. 그 층을 일컬어서 코로나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과학계에서는 이 코로나층이 되게 난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간단히만 생각을 해보면 태양의 그 핵이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태양 표면 온도가 가장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태양 수소 표면 핵 융합이 일어나는 그렇죠. 곳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거기가 대략 한 6,000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태양의 표면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코로나층의 온도가 약 100만 도에서 500만 도 정도 됩니다. 500만 도요? 네. 그러니까 이 대기 그 사이에서 이 지표와 이 태양 대기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원리나 어떤 현상이 벌어지길래 네. 이 태양 지표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대기가 더 뜨거운지, 이런 게 되게 이제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코로나에 관심을 가진 건데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날라하고 가까울수록 더 그렇죠. 따뜻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멀면 멀수록 더 뜨겁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비율을 정확히 드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은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관측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태양풍을 관측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풍요? 네, 우리가 보통 코로나, 태양풍, 플라즈마, 네. 네, 여러 가지 입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보자라면, 그냥 태양풍, 태양에서 뭔가 폭발할 때 날아오는 그런 입자들이나, 그 안에 힘들, 네. 그 안에 온도들, 이런 것들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코로나에서 방출되는 이 물질의 흐름을 이를테면 태양풍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네. 이 태양풍이 얼마나 뜨겁고 그리고 많이 발산되냐에 따라서 우리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럼 그게 태양풍이 네.
더 많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지구가 막 뜨거워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네,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바로 오로라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지구 자기장에 그렇죠. 태양풍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죠. 많이 발생하는, 들어와서 예. 이 지구 자기장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이 극지방 밑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인류의 문명권이 모든 전자장비가 바로 그냥 셧다운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코로나 관측은 우주 일기예보를 관측한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지금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죠. 심지어는 태양을 우리는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보호구를 쏘고 가야 되잖아요. 망원경으로도 사실 태양을 관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게 너무 미스테리한 존재니까 네. 그걸 이제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관측하는데 성공했다. 네, 한국천문연구원이랑 나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장비를 가지고서 어떻게 관측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이 코로나를 관측하려면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높이 안 올라가면 안 되나요? 태양은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아까 난로 말씀도 하셨지만 네. 난로에 가까이 됐을 때랑 멀리 됐을 때랑 온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 전해지는 온도가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그 관측의 어떤 그런 데이터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우리 네. 별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지구 대기에 그렇죠. 빛이 산란되는 산란해서 거죠. 네. 그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지표에서 우리가 그냥 관찰하게 되면은 네. 태양빛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제대로 관측을 못하고 그렇죠. 더 높게 올라가야지 네. 제대로 보는 거 뭐 이런 거랑 같은 원리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를테면 뭐 태풍을 관측을 할 때도 뭐 그냥 우리 서울 기상대에서만 관측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부터 네. 이 관측값들을 종합을 해서 최종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 나사랑 천문연구원이 관측을 한 게 우리가 태양에 뭔가를 보낸 건 아니고요. 예. 우리 성층권 약 40km 상공에다가 이 코로나 관측용 장비인 코로나 그래프라는 걸 만들어 갖고 네. 그 풍선에 매달아서 성층권에 올려서 이 코로나를 관측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되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를 관측하는 데 필요한 이 관측 장비량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그래프라는 장비를 띄우려면 거대한 풍선이 필요합니다. 네. 40km를 로켓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풍선 기구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 풍선의 그 지름이 네. 축구장 넓이보다 큰 약 140m고요. 예. 네, 그리고 이 풍선과 네. 줄이 연결된 이 코로나 그래프 장치까지의 네. 높이를 다 환산을 하면은 63 빌딩보다 14m가 더 높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군요. 엄청 큰 풍선을 네. 성층권에 띄워서 이번에 관측에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더 좀 그런 게요. 네. 왜 우리나라랑 했지? 생각했어요. 네. 왜 다른 나라 많은데. 네,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블랙홀의 그림자 이야기를 할 때도 네. 관측을 할 때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가 또 이 관측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각자마다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 IT 강국이다 보니까 네.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쪽에 좀 많이 탁월한 그런 어떤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 소프트웨어 기술과 또 이런 하드웨어 제어 기술이 이번에 코로나 관측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과학 기술의 가능성을 또 확인한 자리였다. 그럼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었군요. 네, 실제로 그 작업하는 과정 그리고 이 장비를 풍선에 매다는 과정, 발사 과정까지를 이 나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로 중계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나사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프로젝트였군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 코로나를 관측하는 것도 태양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그렇죠.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근데 태양을 우리는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뜨겁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네. 태양에도 탐사선 같은 거 보낸 적이 있나요? 저도 정말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이미 약 70년대 초반에 2번의 탐사선이 태양을 향해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헬리오스라는 탐사선인데 그런데 사실 이 탐사선들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태양에 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수성과 금성 궤도를 돌면서 네. 멀찌감치서
예, 이 코로나를 관측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당시 기술로서는 이 쇳덩어리를 태양 가까이에 근접을 시키게 되면 다 녹아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70년대 초반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뒤로 한 50년이 지난해 그 2018년도에 드디어 태양 탐사선 파커라는 탐사선을 태양에 근접시켰는데요. 근접시켰는데 네. 이 근접한 거리라고 해서 태양 바로 앞에까지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것도 약 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바퀴인데 그게 바로 가장 가까이 간 겁니다. 600만 킬로미터요. 네. 하기야 우리가 화성까지 거리가 2억 3천만 킬로미터인가. 거의 몇 억만 킬로미터가 되니까요. 네. 600만 킬로미터까지 가도 접근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뭐 아무리 그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일단 태양의 고열을 견딜 만한 이 하드웨어 장치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 태양 탐사선 파커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 모양의 방열판이 이렇게 그 탐사 장비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태양을 해서 돌진을 할 때 이 방열판이 태양빛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요. 또 가까이 접근을 해서 태양을 관측을 할 때도 사실 아래만 막는다고 해서 열이 뭐 옆으로 뭐 피해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이 방패 마개들이 이 관측 장비들을 감싸줘서 이를테면 그 태양에 접근했을 때 온도가 거의 1600도 가까이가 돼도 이 태양 탐사선 파커 안에 있는 이 관측 장비들은 20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탐사선 이름을 파커라고 굳이 지은 이유가 뭐죠? 네, 뭐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 태양 탐사선 파커의 이름은 이 1958년도에 이 태양풍을 처음으로 관측했던 이 시카고 대학의 우주물리학자였던 이 유준 파커 박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데요. 근데 이 유준 파커 박사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네, 92세가 되셨는데 이 나사에서도 탐사선의 이름을 붙일 때 사실 우리가 목성이나 토성 탐사선은 이미 돌아가신 과거에 그 천문학자들의 이름을 많이 달았는데 현주라는 천문학자의 이름을 달아서 이렇게 탐사선을 보낸 경우에는 이 경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탐사하기 위해서 큰 풍선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코로나를 측정하는 거하고 파커 같은 탐사선이 가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파커 같은 탐사선이 가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나요? 네,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태양 탐사선 파커의 이 공식적인 미션명이 뭐였냐면 터치 더 선이었습니다. 태양을 터치하는 태양을 터치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수성이나 금성 궤도만 돌면서 관측을 하다 보니까 도무지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그렇다고 정말 다는 건 아니지만 태양 정면으로 우리가 그 탐사선을 보내서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을 해서 정면 승부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의 어떤 뭐 형성 과정, 뭐 기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해야만 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돌진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파커는 어떻게 됐어요? 파커는 그 2018년도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 지금 태양 공전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태양의 다양한 그런 코로나 데이터들을 지구로 많이 전송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금 어쨌든 이 태양을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파커 탐사선 같은 경우는 한 4번 정도만 성공적으로 돌아주면 이 탐사선의 미션을 완수가 하는 건데, 근데 이 4번을 돌기 위해서 이 최종 미션의 기간이 2025년도에 종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 주변을 그래도 최대한 근접거리에서 돌면서 측정하거나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025년에 태양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장렬히 전사를 하겠죠. 돌진하면서 최대한 견딜 만큼 견딘 상태까지 가면서 측정치를 그 지구로 보내주고 본인은 산화하듯이 이렇게. 그때 또 영화가 한 편 나오겠죠. 그러네요. 그때 또 뭐 예를 들면은 전 세계 과학계 큰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코로나를 이렇게 우리가 관측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제한적으로 아는 지식만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500만 도까지 뜨겁지? 이것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실제 어찌 보면 태양 코로나의 실체일 겁니다. 아직도 이 태양 지표와 이 코로나를 이루고 있는 이 대기층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교과서를 보시더라도 코로나는 그냥 태양 대기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그런 대기층이다. 뭐 이 정도로만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코로나 그 관측을 통해서 그 코로나 대기의 뭐 온도, 그다음에 거기서 입자들이 나오는 뭐 속도, 그런 것들을 다 밝혀낸다라면 아마 뭐 천문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정도로.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 네. 그러잖아요. 네. 우리 빛이라는 게 입자이기도 하면서 파동이기도 하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어딨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서 헷갈려서 다 포기를 하죠. 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애매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뭐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최근에 봤는데요. 그러니까 태양은 항상 뜨거운 줄 알았더니 태양 빛이 좀 더 밝으냐 아니면 조금 덜 밝으냐에 따라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더라.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어쨌든 태양에서 그런 빛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뭐 대기와 자기장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태양은 늘 뜨거운 줄만 알았지. 태양빛이 좀 덜 뜨거울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태양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424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코로나 관측 기술을 가졌다고 하니 참 의미 있고 흥미롭네요. 우주로 가는 밤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런 날은 도대체 어떤 곡을 갖고 오셨을지. 오늘 사실 제가 선곡을 했지만 너무 잘한 것 같은데요. 네, 비틀즈의 Here Comes to the Sun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진심으로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노래는 그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이 힘든 시기에 햇빛을 받으면서 정원을 거닐다가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서 그 즉석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조지 해리슨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늘 그런 존재잖아요. 또. 늘 그런 어떤 존재? 네, 따뜻하고 희망의 메시지. 네, 농담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동트기 1시간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태양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끝곡으로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 들으시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마치고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